일본이 지금 겉으로는 꽤 좋아 보입니다. 거리만 봐도 사람 많고 분위기도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관광객도 계속 들어오고 소비도 다시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뉴스만 보면 일본 경제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관광으로 들어오는 돈도 꽤 큽니다. 작년 기준으로 거의 50조 원 가까이 벌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은 진짜 괜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게 먼저 보였습니다. 겉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중요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문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관광에서는 웃고 있지만 디지털에서는 계속 돈이 새고 있어요. 클라우드는 외국 것을 많이 쓰고 광고도 외국 플랫폼으로 갑니다. 콘텐츠도 외국 서비스로 보고 기업 시스템도 외국 기술에 기대고 있죠.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 돈을 써도 그 돈이 일본 기업에 남지 않는 구조가 커진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적자고,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봐요. 관광 흑자는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호텔도 보이고 공항도 붐비고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적자는 조용하게 쌓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더 늦게 느껴지고 더 늦게 대응하게 되죠. 겉으로는 경제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돈의 중심이 바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를 못 보면 일본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 같이 보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삼성 갤럭시가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그냥 스마트폰 하나 잘 팔리는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전 일본 시장은 한국 제품에 그렇게 열려있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더 그랬고 스마트폰은 더 쉽지 않았죠. 브랜드 이미지도 있었고 오래된 소비 습관도 있었고 유통구조도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품 하나 좋아졌다고 바로 판이 바뀌지 않아요. 한두 번 화제가 된다고 소비 기준 자체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조용히 소비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어느 나라 제품인지가 먼저였다면 지금은 진짜 좋은지가 먼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소비 기준이 바뀌면 결국 돈의 흐름도 같이 바뀌기 때문이죠.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해외 리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성능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어떤지, 디스플레이가 어떤지, 배터리가 어떤지 하나씩 따져본 겁니다. 실사용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왜 해외에서 평가가 좋은지도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비교해보니까 예전 이미지와 실제 성능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편견보다 성능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일본 시장에서 꽤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갤럭시가 잘 팔린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일본 소비 시장에서 판단 기준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판단 기준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유통이 움직이고 광고가 움직이고 재고가 움직입니다. 결국 통신사 태도도 달라지고 판매 전략도 달라지게 되죠. 실제로 일본 통신사들이 갤럭시를 다시 다루기 시작했다는 흐름은 의미가 큽니다. 도코모나 소프트뱅크 같은 채널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일본과 같은 시장에서는 유통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한 흥행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일본 안에서 누가 소비자의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더 크게 보면 누가 일본 시장에 돈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스마트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산업 이야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원래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소재도 강하고 부품도 강하고 장비도 강하죠. 한번 방향을 잡으면 꽤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플랫폼도 밀렸고 클라우드도 밀렸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진국인데 속으로 보면 디지털에서 계속 돈이 샌 겁니다. 일본 정부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보조금을 주고 세제 혜택도 크게 걸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 같은 인프라까지 같이 챙겨주면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건 기업 하나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TSMC가 일본에 큰 돈을 넣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수조 원대 투자가 들어간다는 건 일본이 반도체를 국가 전략으로 다시 잡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일본은 이제 끝난 나라 아니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느려 보여도 기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조 기반도 있고 기술 축적도 있고 국가가 움직일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뒤처져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밀릴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느낀 순간부터 더 세게 따라붙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 신호는 늘 작게 먼저 보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바뀌고 유통이 따라 움직이고 정책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투자는 늘 마지막에 크게 붙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일본이 딱 그 초입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일본에서 갤럭시가 잘 나간다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관광으로 웃고 있지만 디지털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와 디지털을 다시 붙잡으려 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적보다 성능을 보기 시작했고 이건 꽤 큰 변화예요. 예전 같으면 일본에서 한국 제품이 잘 팔린다 해도 그냥 일시적인 화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품 하나의 흥행보다 기준 변화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플랫폼을 쥐는지, 누가 생산 거점을 가져가는지, 누가 소비자 마음을 바꾸는지 말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일본 소비자가 정말 성능 중심으로 계속 가는지 봐야 합니다. 한번 반짝 반응인지 아니면 인식 자체가 바뀌는지 구분해야 하죠. 둘째, 일본 통신사와 유통 채널이 갤럭시를 얼마나 더 밀어주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유통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줄어드는 방향인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의존이 계속 커지면 겉으로 웃어도 속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반도체 투자 유치가 발표로 끝나는지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 기업들이 지금 우위를 다음 흐름까지 이어갈 준비가 돼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지금 앞선다고 해서 다음 싸움까지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특히 디지털 경쟁력은 눈에 안 보여서 체감이 늦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아는데 어느 순간 보면 돈의 중심이 이미 밖으로 넘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야기를 일본 뉴스로만 보지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뉴스 볼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는 겁니다. 관광객이 몇 명 왔는지,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점유율이 몇 %인지 이런 것만 보죠. 그런데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누가 돈을 벌고 그 돈이 결국 누구한테 남는지 이걸 봐야 해요. 이번 일본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는데 속으로는 디지털 주도권 싸움이 훨씬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갤럭시라는 장면이 먼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작은 뉴스처럼 보여도 큰 변화는 원래 이런 식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사람들 취향이 먼저 바뀌고 유통이 다음에 움직이고 정책이 그 뒤를 받칩니다. 그 다음에야 투자와 생산이 본격적으로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 벌어진 다음에 보면 늦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가 달라지는데 하고 느껴질 때 봐야 하는 거죠. 왜 일본에서 갑자기 갤럭시가 다시 보이는지, 왜 일본은 관광으로 웃는데 디지털은 적자인지,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반도체에 돈을 넣는지, 이 세 질문을 같이 묶어봐야 흐름이 보입니다. 따로 보면 그냥 뉴스지만 같이 보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돈이 되는 건 대체로 구조를 먼저 보는 쪽이에요. 이걸 놓치면 재밌는 뉴스 몇 개 보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끝나게 됩니다. 일본 여행객 많다더라, 갤럭시 잘 팔린다더라, 정부가 반도체 지원한다더라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돈의 방향은 잘 안 잡힙니다. 돈은 언제나 더 깊은 데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매출보다 안 보이는 의존도를 봐야 하고 보이는 유행보다 안 보이는 기준 변화를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장면을 꽤 의미 있게 봅니다. 일본은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속으로 구조를 다시 짜는 나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성공하면 한국 입장에서도 경쟁은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 전환이 생각보다 더디면 지금의 우위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일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리다고 약한 게 아니고 조용하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국가가 방향을 정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실 때 제일 위험한 게 있습니다. 좋은 회사 같다는 느낌만 남는 겁니다. 그러한 느낌만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오를 때는 다 맞는 것 같고 내릴 때는 또 틀린 것 같고 결국엔 기준이 없이 감정으로 사고 감정으로 버티다가 감정으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주식은 좋은 회사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한다의 기준을 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공부방 초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공부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숲이었습니다.